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위험자산 선호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 찍었고 국채금리 하락했고 이런 위험자산에서는 다시 썰물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부터 국내 증시 외국인들이 완전히 복귀하겠다고 봐서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은 그냥 시장을 조금 안심시켜주기 위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올해 연말 전에 논의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였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친시장적으로 해석할 만한 이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신경 쓰고 있구나 정도지 연준이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걱정인 양적 완화를 생각보다 더 늦게 거두거나 금리 인상을 더 연장할 거라는 기대하고는 이건 거리가 멉니다. 그건 좀 착각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연준의 매파적 우려를 가지고 약간 하방으로 베팅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일시적으로 청산하면서 약간 미국 증시는 쇼커버링의 상승이 나온 거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외국인이 이제 완전 돌아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월요일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 포지션을 일부 청산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많이 눌렀고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났으니까 다시 환매수하자 이래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로 잡힐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외국인들이 아이고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다시 늦출 것 같으니까 안심했다. 다시 한국 주식 혹은 원화 표시 자산 그 어떤 것이든 다시 비중 채워야지 라고 완전히 돌아서기는 조금 이르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다가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직도 주식 비중이 모자랍니다. 그만큼 이제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평단이 25,000원대인 이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저렇게 7만원대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분명 동학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더 싸게 좀 뺏어오려고 할 텐데 그런 노력은 하반기에는 틈나는 대로 계속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완전히 역발상으로 오르는 날 팔고 그 다음에 급락하는 날 조금 비중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은 평단 좀 내리는 날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절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시면은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의 중요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있어야 투자자입니다. 현금 없으면 신용 미수를 써야 되는 그 빚쟁이 신세입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TV에 그 집사부 일체 이승기 씨 나왔는데 그 이승기 씨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그 금융권에 계셨었고 저랑도 조금 친분이 있었어요. 요즘 연락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병익 그 사장님인데 그분이 저랑 약간 그 투자 철학이 비슷하시거든요. 이승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예금 30%, 그 표가 있어요. 제가 그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 주식 20%, 부동산 뭐 30%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탈모 치료제라고는 썼는데 이게 탈모 치료라고 쓰면은 또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탈모 완화제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탈모 약이 개발된다. 이거 일단 노벨 생리의학상 전 세계에 하여튼 유명한 상 다 따놓은 당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반드시 떼부자 됩니다. 우리나라 탈모 인구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지금 중국도 탈모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중국 탈모 인구가 뭐 10억 명? 탈모 치료제만 개발되면 우리나라의 출생률도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머리카락이 자꾸 얇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날 탈모 치료 전문 병원에 한번 갔거든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자꾸 얇아지는데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 되게 귀찮다는 듯이 그럼 뭐 머리카락이 굵어지다 빠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독점하는 나오지 않은 미리 볼 수 없는 내일 뉴스를 전날 저녁 7시에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8말 9초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일정도 많은데요. 일단 내일 월요일 일정 보니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이고요. 고소득자를 제외해서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나갑니다. 결국은 전 또 이것도 증시 부양에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물론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데 쓸 돈을 이걸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가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 감소하신 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 25만 원으로 하기 제일 쉬운 게 주식밖에 없어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진입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이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런 만큼 증권주들은 지금 얼마나 신이 날까. 이어서 내일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도 있습니다. 다음에 내일 홍남기 부총리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합니다. 혁신성장 빅3의 빅3는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는 글로벌 백신 허브, 산업통상지원 TF 발족 회의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더 이상 백신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만들자. 글로벌 백신 허브를 산업통상으로도 지원한다는 TF팀이 발족이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날이 올까요? 코카콜라조차 못 만들었는데? 죄송해요. 낙관론자가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매블쇼에서 저질남 명성만 얻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바이오의 삼상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비관론자들의 뺨싸다구를 후려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뭔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코카콜라 못 만들었지만 맥콜 만들었잖아요. 비타민C가 비타민 음료의 3배? 그렇게 들었다고 하네요. 자, 내일 국토부에서는 전시 경연을 결합한 스마트 건설 챌린지 2021 개최를 합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과 건설 안전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건설업체와 중소 중견기업의 성과를 전시 공유하는 장입니다. 여기에서 나올 거 뻔하죠. 이제 친환경 건축 자재하고 친환경 설계, 친환경 공법 이런 게 요즘 무조건 들어갑니다. 친환경 리모델링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줘요. 그 다음에 내일 중기부에서는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이 나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폐업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업종에 쏠림 현상이 있었는지 이거를 보고서 상반기에 아무리 이제 인터넷 온라인이라고 해도 이런 쪽이 많이 갔네? 피해야 됩니다. 그게 대세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쪽이 폐업도 많이 나와요. 다음 내일 복지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하고 K-뷰티 체험하세요라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백신 접종 예약하면 K-뷰티 체험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오고요. 백신 여권 이런 거 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고, 일단 길에 가다가 저녁 때 3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2명까지밖에 못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밖에 뚫려 있는 식당 같은데 야외 자리에서 4명이 신나게 떠들면서 웃고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제 다 백신 2차까지 맞은 거 증명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봐서라도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과 비교해서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스웩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야, 우리는 거기서 예외야. 우리 다 맞았어. 니네 없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 여권이나 아니면 백신 접종 증명 이제 디지털로. 자,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는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 사업 추진. 독도의 가치는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독도와 어떤 해양 바이오가 결합한다고 하면 이것도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언젠가 해양 바이오가 애국주에 편입되는 그날까지 그 전에 후보군이 뭐가 있나 한번 이럴 때 살짝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일 환경부에서는 통합 환경관리 전문 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 추가 선정이 있습니다. 우리 90년대 학번은 컴퓨터 잘 다루면은 혜택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ESG 때문에 대기업 뚫을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환경 관련 단체 경력이 있으면 이거 나중에 엄청 좋아집니다. 새로운 마패로 이게 이제 환경에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국회 본회의가 매년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100일 동안 열리고요. 이번에는 여러 지금 국내외 비판이 많은 언론중재법과 함께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 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그 다음에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이냅 강제 결제를 막아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야, 여기 요즘 시장에 핫한 테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그 다음에 2018년 탄소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2분기 거주자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이 공개됩니다.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해외 사용 카드 실적이라고 하면 뻔히 이제 해외 직구일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사실 해외 직구는 정말 퀀텀 점프를 또 했는데, 안 그래도 늘어나고 있던 와중에 이게 지금 어떤 재료로 쓰일 거냐면, 자, 내일 2분기 국내 거주자 해외 카드 사용 실적이 딱 나왔습니다. 뭐 역대 최대입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몇 %입니다. 와, 서프라이즈 하면 딱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SK텔레콤 자회사 그 11번가가 아마존하고 손잡고 월 4,900원 유료 멤버십 신청하면은 아마존 미국 사이트 내에 있는 16만 개 물품 해외 직구 배송비를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이 해외 직구의 이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제 물류 전쟁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쿠팡, SSG, 요 11번가 아마존 연합군, 이럴 때 우리가 어느 쪽에 좀 베팅을 해볼 것이냐. 물론 셋이 열심히 치열하게 싸울수록 소비자한테는 좋습니다. 자, 다음에 소부장 정책 추진 2주년 백서가 내일 공개되는데, 벌써 소부장 정책이 2년이 됐어요. 어쨌든 소부장 하면 바로 애국주 테마로 갑니다. 그 다음에 2021년 벼하고 고추 재배 면적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식량 주권 관련해가지고, 예, 식량 자급률 이런 테마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종자 씨앗 비료, 그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7월 잠정 주택 판매, 8월 달라스 연준의 제조업 활동 지수, 일본 7월달 한참 올림픽 때문에 특수였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소매 판매 늘었을지, 일본의 소매 판매, 그 다음에 독일, 유럽 최대 생산국이죠. 8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도 만약에 독일 같은데 물가지수 급등하거나 좀 이례적으로 높게 나오면은 우리한테는 뭐 특히 국내 증시 유럽계 자금들에게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 보니까 금감원이 삼성화재를 종합 검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SM 소속이죠. 샤이니 키가 신곡을 공개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해외 증시 일정 보니까 내일 월요일이 영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발행부수 기준 국내 1위 경제지 내일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일면에 파월의 비둘기 연설, 외국인 매수세 돌아오나. 돌아는 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머무를지 안 머무를지는 모릅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 7조를 순매도 했는데, 이 테이퍼링 우려 해소에 반전이 일어날 것으로, 그러면 그동안 골이 깊었던 만큼 산도 높을 것이라고 봤을 때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됐던 반도체하고 배터리주 반등을 기대해 본다. 친환경 얘기하면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2차 전지도 그 어떤 그 슈퍼 테마 우량주 블루칩도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 세 글자 아시죠?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선반영.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LED, 폴리실리콘, 아무리 막 수요가 좋고 막 대세라고 해도 공급 과잉, 선반영, 픽드아웃 한 방이면 그냥,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지금 돌아온다고 하면 내일 당장 월요일은 반도체하고 배터리주의 그동안 공매도 물량이 청산되면서 환매수로 쇼커버링에 의한 상승이 나오는 업종으로 반도체하고 배터리주가 꼽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외국인 면상에다가 주식을 패대기 치고, 아이고 좋다 그래 현금을 확보해 놓고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 때문에 지금 언론단체 7곳에서 법적 대응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호황 때문에 두산하고
현대중공업이 지게차 대전에 특히 밥캣 인수한 거 가지고 이제 예전에 얘기가 많았던 두산 밥캣은 친환경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찜한 국가발전 아이디어는 비대면 의료 닥터나이트라고 합니다. 이마트 추석 선물이 사전 예약 42%나 늘어났다고. 앞에 얘기한 물류 대전에서 진짜 과연 누가 승리를 할지. 저평가 매력이 있는 2차 전지주에서 알루미늄 박을 주목하자. DI 동일, 사마알미늄, 동원 시스템즈. 요 세 개가 요즘 잘 나간다고 하네요. 탈모 완화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바이오니아가 2달 동안 주가가 274% 급등했다는 소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74,000원이 됐네요. 이거 6월 말에 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기능성, 탈모를 완화시켜주는 화장품, 완전히 탈모 정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드디어 생산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 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 지금까지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였고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계속 실적을 올려왔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 11%를 달성했고 판매 대수가 주가를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한 7점 몇 %? 현대차 영업이익률 한 4%, 5%? 애플 영업이익률 20%.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률 20%가 얼마나 이게 진짜 위대한 건지. 반대로 얘기하면 그 공급 체인들을 얼마나 후드려 까고 잡아 돌렸는지. 자, 내일 하루 힘차게 한 주 출발하시고 다음 주에는 8월 말과 9월 초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 어떤 주식 전문가도 그 어떤 유튜브 대형 투자 채널도 주식 채널도 따라가는 걸 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외국인이 순매수로 장 초반에 시계 매수 들어오고 주가 올리더라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현금 확보에 주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저녁 7시에 내일의 또 다음날 내일 뉴스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뉴스는 항상 미리 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